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동형암호는 저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게 오늘 오신 분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그리고 스탠포드 수학, 경제학, 복수 전공, 그리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트리미의 공동 창업을 하시고 부대표셨고요. 현재 동형암호 스타트업 디자일로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신 이승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우와. 야, 이승명 대표님. 타이틀이 엄청 많은데 저랑 연배 비슷하지 않나요? 이승명 대표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가요? 연배 많이 어릴 겁니다, 대표님께서. 예. 타이틀도 화려한데 머리조차 풍성하다. 동형암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형암호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암호 체계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암호는 원래 내 정보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려고 뭐 보통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암호화 해가지고 DB에다가 넣고 이런 좀 폐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원래 생각을 하는데, 동형암호라는 거는 이제 암호화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위한 암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방을 위한 암호화. 내가 예를 들어 물건을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려고 집에 금고에 넣고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누가 그거를 중간에 탈취를 못한다라고 하면 집에 숨겨놔야겠다라고 했던 거를 이젠 밖에 가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제 동형암호거든요. 동형암호가 그만큼 좀 막강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꼭꼭 숨겨놔야 했던 거 이제 들고 다녀도 좀 안심이 되는 형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를 암호화 해놓으면은 보관해놨다가 거기서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복호화를 하겠죠. 예. 그 비밀키로 복호화를 한 다음에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겠죠. 그랬는데 이제 동형암호 방식은 이 중간에 그런 구간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금고에서 꺼내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틈새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형암호 방식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야, 이거 근데 진짜 근데 비유하기는 애매하다. 지금 설명에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하기 되게 애매해요. 비유할 게 하나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이제 검사하실 때 이렇게 딱 막혀 있고 팔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사하시는 분이랑 피 검사자랑 이제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아몬드 가공을 한다. 제가 궤도님한테 가공해달라고 하는데 궤도님이 들고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고가 있고 여기 보이는 안으로 이렇게 손만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가공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어차피 내가 금고 암호를 모르니까 가공은 할 수 있으나 이걸 내가 들고 가도 못 꺼내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좋은 거네요. 이게 바로 동형암호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좋습니다. 이거 너무 설명 좋았어요. 비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대쉬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회는 이제 매년 있는 건데, 이 대회에서 한 건 결국은 유전자 정보를 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는지를 이제 맞추는 문제였어요. 포인트가 여기서 그 유전체 정보를 줄 때 암호화해서 줍니다. 진단 결과도 암호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형암호로 암호화돼 있으니까. 분석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데 그 와중에 내 유전체 정보를 여기 안 주는 거죠. 이게 방금 그 설명드렸던 그 플로우예요. 고객이 내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내 정보를 주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 내 데이터를 휴대폰에서 알아서 그걸 암호화해줘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전달하고 이제 그런 업체에서는 받아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난수인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원래 수행하던 연산을 수행을 해요. 연산 수행 결과도 암호화된 상황인데 그걸 돌려주면은 제 핸드폰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제 핸드폰에서 알아서 이제 이 안에 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 키로 복호화를 하면 그 연산 결과를 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 1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과를 갈아 만든 사과 주스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이게 사과라는 걸 말하기 싫어. 검은 봉지에 넣어서 절대 풀리지 않게 묶은 다음에 나만 풀어. 이거를 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아주 곤죽을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망치로다가 깨부시겠죠. 하지만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거나 이걸 곤죽을 만들어. 뭔지 알았어.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곤죽을 만들어 줬어요. 이건 이해됐어. 그럼 내가 받았어. 이제 이 비닐봉지는 나밖에 못 열어. 그쵸? 봉지를 딱 열면 안에 갈아 만든 사과가 있는 거야. 정말 갈아 만들었네. 어쩌면 나는 이게 사과라는 걸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나는 갈아 만든 사과를 받았어요. 이해됐어요. 곤죽을 친 사람은 내가 오직 곤죽을 친 것만 알지 내가 친 게 사과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모르겠죠. 이게 바로 동형암호다. 그러면은 봉지 역할을 해주는 게 동형암호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장 주시면요. 제가 이 페이지가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넣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이거 오늘 급하게 넣으신 거거든요, 이거. 네, 요거 그래서 저도 급하게 넣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암호가 어. 개념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개념은 오래됐다. 네. RSA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 됐는데 나온 지 RSA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간단하게. 원래는 저희가 음.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암호화하려고 하면은 비밀키로 암호화를 했다가 암호화된 걸 다시 복호할 수 있는 키가 원래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암호화 키랑 복호화 키가 똑같았는데 예. 제가 예를 들어 궤도님이랑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음. 그 키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RSA라고 하는 건데 RSA는 암호화할 때 필요한 키랑 복호할 때 필요한 키가 달라요. 그럼 저는 이제 복호할 때 키만 저 안전하게 보관하고 암호할 때 필요한 키는 궤도님한테 그냥 대충 던져도 돼요. 어쨌든 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어떤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아무튼 과거에 또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암호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어서 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년 전에 이제 동영암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40년 전에 나온 이야기다 벌써부터. 그래서 암호화한 상황에서도 더하기랑 곱하기를 가능하게 하려고 사실 많은 노력이 있었거든요. 예.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크레이그 젠트리라는 분이 예. 이제 IBM 연구원이시기도 했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박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네. 거기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완전 동영암호라는 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 동영암호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그게 진짜 나온 거거든요. 아, 이게 동영암호라는 게 개념으로만 있었는데 2009년에 그게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 암호화한 상황에서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고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좀 이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좀 네. 나오기 시작한 거군요. 아무튼 이게 40년 전부터 있었고 2009년에 나왔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느렸기 때문에 네. 개선이 수학적으로 계속 일어났다. 지금 설명에 저는 되게 빠져들어 있는데 채팅이 웃겨서 죽을 것 같네. 이러니 개콘이 없어지지. 개콘 폐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 그림. 그다음에 난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잔디밭에 수영장 만드는 법. 네, 이 그림은 잔디밭에 수영장을 만드는 법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아유, 너무 웃긴데 이거. 저 약간 눈물 났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거에 40년 전에 나왔던 동영암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하려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 주려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잔디밭에 수영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요 알고리즘. 잔디밭에 수영장을 만드는 이거로 인해 동영암호가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빨라졌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쪽에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 펀드에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이제 보호하면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제 투자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인텔에서도 2년 전쯤에 이제 듀얼리티라고 하는 어떤 뭐 동영암호 회사에 뭐 2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달파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이제 동영암호 관련된 과제가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랑 같이 손잡고 동영암호를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통계청장님이 우리 국내에 있는 이제 모든 그 통계에 관련된 거를 동영암호로 암호화해가지고 하겠다, 약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것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면은 하나는 이제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어지는 게 이게 가치가 있는 거면은 내 권리도 잤어야지 이런 걸로도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디까지 번졌냐면 최근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추적 금지 뭐 이런 게 뜨잖아요. 맞아요. 다 떠요. 그게 페이스북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옛날엔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 정보가 부족하니까 광고를 이제 예전처럼 이제 정확하게 못 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쓸 텐데 굳이 동영암호를 꼭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동영암호 없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명화, 익명화, 뭐 비식별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이런 비식별화 기술들도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동영암호는 왜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동영암호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동영암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데 여기에 이 데이터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정보 네. 중에서 우리가 써도 되는 정보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보는 날려버리자라는 거가 이제 비식별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다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보의 양을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정보가 많이 열화가 되면은 예. 네. 다시 원복은 못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정보를 열화시킨다거나 하면 실제로 활용할 때 퀄리티가 떨어질 그쵸,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영화들 평점을 넣은 것들 익명화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IMDb라고 이제 영화 평점 사이트가 있는데 익명화된 정보랑 IMDb에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랑 이렇게 취합을 했더니 아 이게 누군지 알겠다. 그게 제식별화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연결했더니 네. 그래서 이제 가명화라는 게 이런 비식별화 기술이라는 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전체 데이터를 익명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익명화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가명화라든지 뭐 익명화라든지 그런 기법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영암으로 암호화한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하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드리려고. 안전하다. 네. 아.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64비트 시큐리티, 뭐 128비트 시큐리티, 뭐 256비트 시큐리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퀀텀 리지스턴트라는 거는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28비트 시큐리티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격을 위해서 약간 2의 128승번의 무작위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의 128승번이 얼마나 많은 건지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엄청날 텐데. 네, 일반적으로 감이 잘 안 옵니다. 2의 128승만큼 연산하려면은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있죠. 예. 아르헨티나 전체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지표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숫자가 이제 지금 뭐 한 최고 180M. 네네. 참고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봤더니 예.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들 전부 다 폐쇄시키면서 이 해시레이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저거에서 150밀리언일 텐데 아마 그리고 위에는 그 단위는 또 테라해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 숫자가 보시면 150 곱하기 뭐 10의 6승 곱하기 10의 12승 곱하기 이게 초당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은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해야지 이제 연인데 그럼 1년에 해시 연산 몇 번 하는지 보니까 2의 92승만큼 연산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2의 128승만큼 연산하려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는데 네. 2의 92승에서 몇 배를 해야 되냐면 2의 36승 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2의 36승이 이제 대충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모든 머신들이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687억 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태양이 한 50억 살 정도 됐는데. 물론 이게 약간 다르긴 한 게 여기선 해시 연산이라는 걸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말하는 거는 이때 암호를 깨기 위해서 연산하는 건 또 그거랑 다른 연산일 수 있기 때문에 n배 정도 뭐 더 느리거나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충 저 숫자가 그 정도 크기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 예.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제 뭐 끝났다. 네. 보안은 다 깨졌다 이러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RSA도 퀀텀 컴퓨팅 상용화되면 다 뚫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내성 암호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더라도 안전한 암호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정의에 대해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뚫을 수 있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혹은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인가 보네요. 네. 예. 이게 일단은 암호 체계가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 예. 트랩도어라는 표현을 써요. 네. 트랩도어는 뭐냐면 내가 한쪽으로는 가기 쉬운데 반대쪽으로는 올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트랩도어 펑션이라는 것들은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오려면은 그걸 방법을 그냥 하나씩 다 해볼 수밖에 없는 의도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든 걸 이제 트랩도어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광활한 곳이 있는데 여기다 예. 바늘 하나를 떨구는 건 쉽죠. 하지만 바늘을 찾으려면은 여기 다 뒤져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이제 트랩도어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RSA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라는 거를 이제 트랩도어 펑션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P랑 Q가 소수일 때 P랑 Q를 알면 P 곱하기 Q가 N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누구나 초등학생도 이제 연산할 수 있는데 N에서 P 곱하기 Q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걸
소인수 분해하는 거는 n이 정말 커지고 p랑 q가 굉장히 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인수 분해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트랩도어 펑션을 만들고 했었는데 예. 네. 문제는 이 소인수 분해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쇼어라는 분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렇군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게 이제 보완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양자 컴퓨팅 때문에 RSA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이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거라고 믿어지는 암호화 체계들을 뭐 공모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이런 것들도 진행이 많이 되고 예.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격자 기반 암호라는 게 있어요. 이 격자 기반 암호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격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저 벡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줘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걸로 만들어지는 격자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격자점이 어딜까? 여기선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약간 이제 벡터를 그래서 예. 일부러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오, 이거 못 찾겠다 진짜. 그리고 사실은 이건 2차원이잖아요. 예. 사실 이거를 수백 차원으로 늘립니다. 어. 수백 차원으로 늘리면은 이제 그냥 숫자로만 표시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수백 개의 벡터가 있고 그거 가지고 격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격자 기반 암호가 뭐 쇼어 알고리즘 같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 가지고 깰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 체계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동형 암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형 암호가 진짜 산업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동형 암호가 앞으로 정말 더 널리 쓰이려면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연산 효율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주제라든지 표준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사용하기 편한 사용성. 사용자가 정말 쓸만한가? 네. 중요하죠. 네. 연산 효율성은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예. 1비트가 있고 1비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연산할 때 3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금 한 10년 좀 넘게 지났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8배 정도씩 빨라졌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빨라졌죠. 굉장한 속도로 빨라지는 건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연구기관들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곳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 기술은 이게 누군가한테 공인을 받아야 돼요. 동형 암호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표준화 작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정부기관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표준화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형 암호가. 동형 암호가 느리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예. 이게 얼마 전에 구글에서 예. 트랜스파일러라고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동형 암호 관련된 소스요? 예, 맞습니다. 오. 네, 왼쪽에 A 더하기 B라는 거를 이제 연산하는 함수를 짜면 저렇게 그냥 한 줄이거든요. 그거를 동형암으로 구현하려면은 예.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걸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툴박스 같은 거를 그럼 제공한 거죠? 네, 변환하는 걸 만들어줬는데 예. 코드를 보시면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연산을 해야 되는구나. 왼쪽에 아주 간단한 수식인데. 네. 그렇군요. 동형암으로 연산하려면은 얼마나 이 코드를 짜는 게 복잡할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쓰는 게 그냥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는 다 지금 C 언어로 혹은 더 상위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하는데 예. 저희가 동형암으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코드를 짤 텐데 그 코드를 짜는 난이도가 어셈블리어로 일반적인 좀 쉬운 함수 구현하는 것보다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셈블리어는 훨씬 더 이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 기계에 가깝죠. 어쨌거나 동형암호는 정말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신 게 바로 대표님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다. 동형암호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과학자, 우리나라 수학자 분들이 지금 이 훌륭한 기술에 본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될과학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오늘 모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 동형암호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다. 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었고요.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